삶과 또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느 한 흔적에서 어떤 경험들이 공유되면 그게 큰 파장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고 또 함께 했던 이야기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바로 할게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이 1명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1명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3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로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를 키우나요? 아이를 키우는가? 아이가 자라는가? 저는 항상 이 2가지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는 스스로 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아이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부모는 부모 스스로이고 아이는 아이들이죠. 내가 아내와 나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건 잠시 나의 형상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순간 아이는 고유한 그 자신의 인격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고민해보면 제가 그렇게 자라왔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희 부모님들하고 살아보지 거의 않고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부모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셨고, 저는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늘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늘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고비가 오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도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를 누구와 상담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즉 이 고비는 나에게 너무 버거워. 근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누가 옆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부모님들은 워낙 연로하셔서 이야기가 안 통하고, 부모님들은 저기 멀리 있어서 늘 저는 제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했었어야 되고, 그 해결이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돈도요, 학교에서 돈을 가져오고 오라 하면 조부모님 돈 주세요 하면, 야 돈이 어디가 있다고 주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언젠가는 돈이 되어서 돈도 이렇게 내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이지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순간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방임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늘 관찰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되, 깜짝깜짝 제가 누르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바른 방향이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이는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야기 속에는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지 않더라. 아직도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친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적하고 충고하고 충언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폭력인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날 7시 반 정도에 밖에서 어떤 아이가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를 붙잡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어른이 나빠요. 왜 나쁘냐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가짓수가 너무 작아요.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써요. 얼마나 나빠요. 너하고 같이 안 놀 거야. 너 이제
아빠 뭐 너 이제 나의 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분리불안을 유도하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아이를 훈육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아이가 막 절규하듯이 울더라고. 근데 그걸 그 부모는 즐기더라고. 아주 나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부모는 그래서 부모는 자녀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사람을 키우거나 가르치는 존재는 아니다. 늘 스스로 함께 교학 상장,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함께 성장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도 늘 되돌이표로 옵니다. 되돌이표로 오고 고비는 늘 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학습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 즉, 학. 제가 쓴 말인데요. 삶은 곧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고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창의성, 평균 이하, 그리고 평균. 이게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태도의 평균치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상식 중에 가장 좋은 상식 뭐예요?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 친구를 보면 함께 인사하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안부를 물어주는 거. 잘 지냈어? 잘 지냈니? 요새 통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평균의 상식이에요. 그 상식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려면 뭐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는 어떻게? 이런 강좌도 오고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친구하고 수다도 떨고.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장해가는 자기 삶을 가질 수가 있죠.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은 사람.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아이가 늘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사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씨도 이쁘게, 표정도 온화하게, 몸에서도 향기 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나를 가꾸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방치해요? 그럼 더 안 돼요. 그래서 늘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고 말도 곱게 쓰고 화가 나면 반대로도 이놈 자식 키워 죽겠네.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게 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야. 이놈 키워 죽겠네. 그러면 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아이들 존재 자체로 인격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란다. 이 두 가지만 늘 생각하시면 아이들은 정말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는 존재로서 그리고 스스로 성장한다. 이 믿음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삶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존재하는 사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나이를 먹었든 나이를 먹지 않았든 박사든 박사가 아니든 그 존재로서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학습되어서 권위 있는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의시되어지는 게 몸이 반응합니다.
그걸 늘 경계히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 공간입니다. 공간. 집안, 공원, 이런 커뮤니티 센터, 슈퍼, 화장실, 마트, 문화센터, 우체국, 파출소 이와 같은 공간이 사람을 지배를 해요. 세 번째로 사람과 공간 안에서의 할 일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잘 컨트롤하고 좋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공간을 꾸민다는 것은 그냥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간을 예쁘게 꾸밉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삶의 존재로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사람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간과 사람이 이제 매개가 돼서 할 수 있는 일,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따 감성등도 여러분들 하실 건데 글씨 못 써, 나는 그림 못 그려, 천만의 말씀, 다 잘할 수 있어요. 글씨도 잘 쓰고 다 성우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다 작가이기도 해요. 단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거나 내가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은 키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란다. 이 철칙을 꼭 갖고 부모님들이 부모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소통 잘 하세요? 아이들하고. 저는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니 저는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을 회사는 아직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다. 네. 나는 소통을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소통을 잘 하는지 만족하는지 물어보시죠.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5세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대답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강요하지는 않으실까요? 은연중에 있겠죠. 소통 잘 하시죠. 저도 똑같아요.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줄 큰 아이는 뭐좀 소통이 잘 안 돼. 요즘에 좀 말을 막 잘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막 잘하고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누가 이렇게 했어.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어때요? 아이랑 소통 잘해요? 소통이요? 이제 큰애는 약간 사춘기여가지고 선생님 애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고 잘안 되고 작은 아직 5살이다 보니까 5살 무시하지 마세요. 왜 무시하고 그래? 아니 저는 그래도 막내는 조금 잘 이렇게 엄마랑 해요. 우리 어머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소통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머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없으니까. 소통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따라주고 알아주는 거. 대부분 소통을 얘기하면 그렇게 말해요. 서로 이해하고 잘 서로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말 안 해도 착 아는 소통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60% 소통을 하는 거고 100% 소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반영을 반영하기 다시죠. 반영이에요. 들어주는 것까지가 반영이 아니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 나 핸드폰 갖고 싶어. 그렇구나. 우리가 핸드폰 갖고 싶구나. 그런데 핸드폰은 중학교 정도는 들어가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완전히 반영 소통이 아니거든. 이건 무시해도 너 말 들어. 어디서 지금 이런 얘기가 똑같거든.
반응은 뭐예요? 핸드폰이 갖고 싶구나. 그래. 핸드폰이 왜 갖고 싶은지 세 가지만 이유 말해봐. 그러면 내 아빠가 사줄게. 이것도 폭력이야. 핸드폰을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를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사줘야 돼. 그리고 스스로 핸드폰이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핸드폰이 아니라 중학교 정도는 돼야 핸드폰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엄마 그러면 나는 중학교 되면 핸드폰을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그거는 반영한다고 네가 핸드폰이 갖고 싶구나. 그래. 그래갖고 무찔러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네가 왜 핸드폰이 필요해? 그렇지. 그거요, 그거. 아직 어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본인이 정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때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존재로서의 인격, 소통, 그 다음에 키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잘한다. 그런 우리 구미 어린이집 여기가 에이지 킨더 본인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고맙습니다.